우리가 앞서 후삼국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신라 말기에 신라 왕위쟁탈전이 심해지면서 지방에 호족들이 등장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후 고구려의 궁예가 등장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배웠고, 후 백제 같은 경우는 견훤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배웠습니다. 신라는 경순왕이라고 해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예, 견훤 이런 호족들과 경순왕 요 3파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변동이 생깁니다. 이 궁예가 수도를 바꿉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이 송악을 버리고 철원으로 갑니다. 근데 철원에서 나라 이름도 태봉이라고 해서 나라를 이름을 바꿨었어요. 근데 이 궁예가 나쁜 짓을 합니다. 스스로를 미륵불 부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귀족들을 죽여버려요. 이때 귀족은 도움을 줬던 호족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자처를 하고 호족들을 죽이면서 호족들이 궁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왕으로 추대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궁예를 죽여버리고 왕건을 후 고구려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이 왕건이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고려가 여기서 건국이 되고 철원에서 다시 성악으로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수도를 바꿨죠. 그래서 천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의 건국, 그 다음에 천도. 참고로 이 성악은 지금의 개성이에요. 우리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 개성공단 한 번쯤 들어봤죠. 그래서 개성으로 수도를 삼았던 나라 고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후 백제의 우두머리였던 견훤이 기순을 합니다. 이 견훤 같은 경우는 왕건을 죽일 뻔까지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왕건한테 귀순을 해요. 그래서 왕건이 이 견훤을 받아줍니다.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견훤을 이렇게 품에 안아요. 그리고 그걸 본 신라의 경순왕 같은 경우도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후백제의 견훤 자기 품에 안겼고 경순왕도 품에 안기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흐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본문 보고 정리해 줄게요. 여기 고려의 건국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후 고구려는 궁예가 세웠죠. 근데 철원으로 수도를 바꾸고 나라 이름도 태봉으로 하고 호족들을 괴롭히고 부처님이라고 자처를 하죠. 참다 못 참은 호족들이 왕건을 추대를 하고 궁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꿉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송악으로 다시 천도하게 되죠. 송악은 현재 개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가면 고려의 문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가 이제 남은 역할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고려가 생겼다고 착각을 하는데 고려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고려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원화 정책을 펼쳐요. 후 백제한테는 적대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신라나 발해 사람들이나 호족들한테는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그러다가 후백제 견훤도 고려한테 귀순하고 신라의 경순왕도 귀순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삼국 통일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우리가 태조하면은 왕건을 말하는 거죠. 태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왕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태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성종이 나오는데 성종은 이제 이게 완성하다 할 성자거든. 어떤 나라의 기틀이 완성되었을 때를 성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태조부터 해서 성종에 이르는 5명의 왕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크게 요 3명의 왕을 구별할 필요 있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 그래서 태조 왕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왕. 그래서 고려가 아까 궁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웠죠. 태조 왕건은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격하겠다.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고구려가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을 북진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 꼭 알아둬야 되는데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북진 정책 일환으로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 옛날 이름으로 서경을 되게 중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10분의 1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건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훈요 10조라고 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그 훈요 10조인데 보도록 할게요. 불교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딱 봐도 뭘 강조했어요? 불교를 강조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행사를 강조를 합니다. 그 풍수지리 사상 강조했었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상이 다르니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따라도 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중국 문화 받아들일 거 주장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경, 평양을 중시했습니다. 왜?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는 훈요 10조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훈요 10조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태조 정책 알아두기 바랍니다. 광종 무슨 광자 같아요? 네, 빛광자인데 편의상 미칠 광자로 알아두세요. 미친 새끼입니다. 뭐에 미쳤냐면은 요거에 미쳤습니다. 왕권 강화. 참고로 왕건의 와이프가 29명이었어요. 왕비가 29명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왕자들이 엄청 많겠죠. 이 왕자들이 왕건이 죽으니까 지들끼리 왕이 되겠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광종은 경험했죠. 치열하게 살아남고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겠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권 강화에 올인했던 왕 광종. 이 사람의 정책은 무조건 다 왕권 강화예요. 노비 안건법.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왕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냐면 이 호족들하고 왕건하고 같이 세운 나라가 고려예요. 그래서 왕건의 입장에서는 호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부인이 29명이라 한 이유도 이 호족들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호족들한테 왕시성도 하사합니다. 박종민이 아니라 왕종민이야 너는 해가지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왕건은 이 호족들을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이 호족들 눈치를 볼 거 아니야. 근데 이 호족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불법으로 평민을 노비로 만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광종이 그걸 차단하고 누르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합니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평민으로 풀어주는 것을 노비 안건법이라고 해요. 그럼 귀족은 죽고 왕권은 세지겠죠. 그리고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유교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호족의 자식들은 그냥 관리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광종은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호족을 누리기 위해서 시험 보고 뽑겠다. 유교로 뽑겠다 해서 과거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이것이 고려, 조선 끝까지 갑니다. 이거를 건의한 것이 중국에서 온 후주 사람, 나라 이름이 중국 후주라고 있었는데 쌍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라고 칭호하고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칭제건원이라고 하는데 황제라고 칭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왕이라고 칭했는데 왕보다 한 수 위가 황제야. 아시아에서 황제는 중국만 칭했습니다. 근데 광종은 힘이 세다 싶어서 황제라고 칭해요. 나 왕 아니야. 황제야. 황제는 나는 연호 쓸 거야. 연호는 그 왕의 독자적인 명칭을 써서 즉위했을 때부터 무슨 1년 해가지고 황제 나름의 연호를 쓰거든요. 중국에도만 썼는데 지가 힘이 세다 생각 싶으니까 칭제건원을 한 거예요. 칭제건원 황제 칭호 쓰고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칭제건원 다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성종, 최승로란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건의가 뭐냐면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것이 시무 28조예요. 핵심 내용, 지방간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태조 왕건이 이거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 지방간을 파견하십시오. 지방간, 지방의 호족들이 깝치고 있으니까 지방간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연등에 팔간에 불교 행사를 했더니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를 줄이십시오. 그래서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데는 좋지만 유교를 믿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입니다. 해가지고 유교로서 나라 다스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상당히 좋아했고 불교는 개인적으로 좋아해라 해가지고 불교는
좀 줄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줄이고 유교를 사랑했던 책승로였는데 책승로가 이것을 건의하면서 왕건이 왕건이 아니고 성종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게 되고 유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려의 통치 체제입니다. 이성육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삼성육부 맞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성육부제로 운영했던 것이 고려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은 성이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이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부가 6개. 그래서 당나라 걸 따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당의 제도를 모방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성육부.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이성을 합친 거죠. 그래서 이성 육부가 운영되었다라는 거, 당의 제도를 모방했다라는 거.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중추원, 왕명 출납,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거. 한마디로 왕이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인 비서 역할. 군사 기밀을 담당했던 게 중추원이고, 어사대, 우리 암행어사 들어봤죠?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거, 감찰기관이 있었고, 삼사는 화폐나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단순 회계가 이제 돈 관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원, 어사대, 감사, 보다시피 이건 송나라 제도를 모방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예요. 식목도감, 법과 관련된 기구고, 도병마사, 병자 있죠. 병사할 때 병, 군사랑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고려의 독자적인 거. 그래서 큰 틀은 보는 것처럼 당나라 것도 있지만 송나라 것도 있고 고려의 독자적인 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독자적인 거 좋아하죠. 그래서 법과 관련된 식목도감, 군사 관련된 도병마사,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옆에 걸 설명을 할게요. 이성육부제를 운영했고 중서문화성이 짱입니다. 요 중서문화성, 요것이 최고 권력 기구고,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었다. 요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는 거 아까 봤습니다. 중추원 비서 역할하는 거 여기서 봤죠. 어사대의 관리들 비리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 역할 했던 거 3사. 그래서 여기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었어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우리 고려 독자적인 제도였었다라는 거, 도병마사, 병사랑 관련된 거, 식목도감, 제도랑 관련돼 있는 거. 근데 이 대간이라고 있어요. 요걸 보려면 또 요걸 확대해야 되는데, 중서문화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신과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낭사랑 여기 어사대 있죠. 이 어사대랑 낭사를 합쳐서 대간이라 불러요. 근데 이 대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했어요. 관리들이 비를 감사하거나 왕의 독다적인 권력을 행사를 견제합니다. 왕한테 대들어요. 그래서 왕한테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저 관리 임명은 반대합니다.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요것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간쟁 전하 아니되옵니다. 봉박 전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서경 전하 이 관리 임명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과 같이 왕한테 명령을 바로 받드는 게 아니라 거절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왕의 명령을 견제했었다라는 것이 이 대간이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고려의 지방 통치제도입니다. 중앙 개성은 이렇게 운영했고 지방은 이렇게 운영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지도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북계, 동계, 여기가 국경선이죠. 국경선이라서 군사지역이야. 북쪽과 경쟁하기 때문에 북계, 동계, 개가 몇 개예요? 2개죠. 양쪽에 있죠. 그래서 양계라고 불러요. 양은 둘을 뜻하고. 그래서 여기는 군사지역이야. 근데 이 아래에 도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5도. 그래서 양계. 5도 양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아래 국방지역이 아닌 군사지역이 아닌 곳은 일반 행정구역으로 5도가 있었고
위에 군사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은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것을 이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원적이에요. 뒤에 배우겠지만 조선은 팔도라고 해서 일원적인데 고려는 오도 양계라고 해서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지방. 자, 오도 양계로 되어 있다. 이 경기란 말은 선생님이 앞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경은 이게 수도 경자예요. 그래서 수도 주변을 경기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 주변에 경기도 있죠. 고려 때 똑같아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주변을 경기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오도 양계로 편성을 합니다. 양계는 이렇게 국방지역. 그래서 병마사라고 하는 군사적인 관리를 파견하고 아래 오도 부분은 안찰사라고 하는 일반 관리를 파견합니다. 자, 양계의 국방지역이라서 병마사, 오도 일반 지역이라서 안찰사라고 하는 일반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주현. 자, 지방이 관리를 파견한 현을 주현이라 부르고 파견하는 현을 속현이라 불러요. 속현이 더 많았다는 것은 관리가 안 온 동네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향부곡소라고 해서 있는데 얘네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이사도 못 가. 이사도 못 가게 가둬두고 세금을 졸라 많이 뜯었어요. 한마디로 왕따 지역이었는데 얘네들은 뭐 반란을 일으켰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향리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리가 실제로 마을을 다스렸는데 우리가 아까 왕건과 나라를 같이 세운 사람들을 뭐라 불렀었죠? 네, 이렇게 불렀어요. 호족이라 불렀어요. 호족이 왕건과 나라를 같이 세웠잖아요. 근데 호족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번 지어볼게요. 자, 호족도 힘이 센 호족이 있고 힘이 약간 작은 호족이 있겠죠. 힘이 센 호족은 왕건 아래로 들어가서 귀족이 되고 힘이 약한 호족은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됩니다. 그래서 힘이 센 귀족은 중앙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약한 호족은 지방에서 향리가 돼 있는데 향리가 마을, 군현에서 주도권을 갖고 지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게 향리라는 거죠. 그리고 본관제가 실시됩니다. 선생님은 밀양 박씨인데 밀양이란 지역에서 선생님 조상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본관제, 뭐 김의 김, 밀양 박, 뭐 이런 식으로 본관제가 이때 시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자, 지금은 관리, 공무원이죠. 공무원 되려면은 우리가 시험 봐야 되죠.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은 에드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 때는 공무원이 되려면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방식이 음서로 되거나 아니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음서는 한마디로 백입니다. 백. 아버지 백.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은 음서제라고 해서 고급 관리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실력이 되겠죠. 우리가 그 시험을 아까 뭐라 불렀어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과거 시험, 과거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제로서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음소로 백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과거제 중에서도 문과 시험, 재술과나 명경과로 가게 되면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급 관리가 되려면 백으로 음소로 나가든지 재술과 명경과를 통해서 나가서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또 기술관이 되려면은 잡과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 승관, 승은 스님 승자예요. 스님들이 보는 시험인데 교종선, 선정선으로 되든지. 그래서 과거 시험, 문과, 잡과, 승과, 음서 이런 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 선발제도 과거 시험을 보든지 음서 백으로 나가든지 과거 시험은 재술과, 명경과, 그다음에 승과, 잡과가 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고 교육기관 수도 개경에는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뭐가 돼요? 성균관이 되죠.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국자감과 향교. 자, 요 부분 양이 좀 많습니다. 지우고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려의 통일 부분입니다. 자, 궁예가 원래 후 고구려를 세웠었죠.
하지만 미륵을 자처하고 호족을 죽이니까 왕건을 추대해서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수도를 송악, 개성으로 삼았죠. 그리고 후백제하고는 경쟁했고 신라, 발해, 호족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었죠. 그래서 우호적이었었고 후백제랑 경쟁했었고 그러다가 견훤이 귀순하고 경순왕도 귀순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했었다. 태조 북진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수도 서경을 강조했었다라는 거, 고려 수도였죠. 세금을 10분의 1로 낮춰줬고 훈료 10조를 남겨서 후대에 안내를 해줬고 광종 미친 듯이 왕권 강화했었다 그랬죠. 불법으로 노비된 애들 풀어줬고 과거제 도입했고 칭제 건헌했었고 성종 완성할 성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순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교 정치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 봤었고 자 고려 통치제도 이성 육부제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당나라 걸 따라한 부분도 있었고 송나라 거 따라한 거 있었고 고려 독자적인 거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성 육부는 당나라 거였었죠. 중서문화상이 짱이었었고 성상상하에 육부가 있었고 또 중추원 어사대 3사 송나라 거 따라한 거였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고려의 독자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도병마사, 국방, 식목도감, 제도 이런 것들은 고려의 독자적인 거였었고 대간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중소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대랑 합쳐서 대간이라 불렀고 그래서 왕한테 아니 되옵니다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 대간 중요합니다. 지방은 5도 양계로 편성되었었죠. 그래서 5도 일반행정구역 안찰사 파견했고 양계 군사지역 병마사 파견했고 주연이 보다 속현이 많았다. 지방간이 파견 안 된 곳이 많았다. 그 지역은 향리가 다스리면서 실질적으로 권력이 향리한테 있었다. 향리는 나라를 세울 때 기여했었던 호족 중에서 힘이 약한 애들이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되었다. 그리고 향부곡서라고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고 왕따 받았었다. 자 관리가 되려면은 과거 시험으로 실력으로 나가든지 음소로 백으로 나가든지 과거 시험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규가 있었다. 아래 문제를 볼게요. OX네요. 왕건은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 발해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랬었죠? 맞습니다. 왕건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다? 아니죠. 철원에서 송악 개성으로 옮겼죠? 그래서 틀렸고 후백제 왕의 다툼으로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였다. 견훤이 고려에 귀순했죠. 후백제를 견훤이 세웠지만 이 아들이었던 신검이란 놈이 있어요. 신검이 아버지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되는데 삐진 견훤이 왕건한테 귀순을 하고 신검은 끝까지 왕건한테 싸웁니다. 그래서 왕건이 후백제를 마지막에 격퇴한 것은 이 신검을 격퇴한 거예요. 그래서 삐진 견훤이 고려에 귀순한 거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쌍기라는 중국 후주 사람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거로 인재를 뽑은 사람, 과거제 처음 시행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친 광종이라고 그랬었죠. 광종의 다른 업적이래요. 노비안건법, 불법으로 노벨의 애를 풀어줬고 칭제건헌 했었다고 했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옳지 않은 거 상서성 정책 집행 맞아요.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었죠. 육부에서 집행했고 중소문화성 국절총관 최고 짱기구 맞고 어사대 관리비리 감찰 맞습니다. 중추원이 아니죠. 법, 제도 같은 건 어디였어요? 식목도감이었었죠. 식목도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식목도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도병마사 군사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이 관리 지방 군현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세금 걷거나 뭐 재판 같은 거 했었다. 그래서 지방의 실질적인 짱은 호족 중에서 힘이 약한 애들이 지방에 남았었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다? 형리다. 힘이 센 애들은 수도에 가서 귀족으로 잘 나가는데 얘네들 힘이 약해서 지방에서 실질적인 권력자 행세했던 애들을 향리다 배웠습니다.